네, 안녕하십니까. 정본부장입니다. 오늘은 좀 여러분들께 좀 신박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사실은 뭐 미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인데, 지금 저희 그 북미도 관련해가지고, 대통령이라든지 행정부 뭐 요직에 계신 분들도 상당히 그 어려워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또 그런 정보가 들리네요. 말하자면 뭐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잘 밥 먹고 잘 살던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 그 본인들의 밥줄 또는 뭐 금액이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나 뭐 괜찮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나 있겠습니까? 뭐 기관도 마찬가지고 외국인도 결국은 상당한 저항을 할 거라는 것이 예상이 되죠. 그래서 지금 뭐 대통령이라든지 뭐 금융 당국도 아마 상당한 지금 저항을 받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부터 30년이 넘죠? 예, 30년 전에 93년도 8월 12일 김영삼 대통령께서 금융실명제를 전격적으로 실행했던 그 담화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읽어드리는 이유는 여기서 이제 금융실명제라는 얘기를 그냥 여러분들께서 불법 공매도 금지라고만 바꿔 들으면 그 내용이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내용이 다를 게. 그래서 한번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좀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는 이 순간 엄숙한 마음으로 헌법 제76조 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전에 관한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표합니다. 아울러 헌법 제47조 3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을 심의 승인하기 위한 임시국회 소집을 요청합니다. 금융실명제에 대한 우리 국민의 합의와 개혁에 대한 강렬한 열망에 비추어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압도적인 지지로 승인해 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드디어 우리는 금융실명제를 실시합니다. 이 시간 이후 모든 금융거래는 실명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지 않고는 이 땅의 부정부패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와 경제의 거문유착을 근원적으로 단절할 수가 없습니다. 금융실명제의 정착 없이는 이 땅의 진정한 배분의 정의를 구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도덕성을 합리화할 수도 없습니다. 금융실명제가 없이는 건강한 민주주의도 활력이 넘치는 자본주의도 꿈꿀 수가 없습니다. 정치와 경제의 선진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금융실명제는 신한국의 건설을 위해서 어느 것보다 중요한 제도개혁입니다. 금융실명제는 개혁주의의 개혁이요 우리 시대의 개혁의 중추이자 핵심입니다. 국민 여러분, 제 이름 석자로 예금하는 이 제도가 실시되기까지 우리는 참으로 긴 세월 동안 방황했습니다. 역대 정권에서도 금융실명제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법을 제정하고도 이를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여소야대 시절에도 금융실명제를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금융실명제 실시는 그만큼 어려워졌습니다.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금융실명제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껴왔습니다. 작년 대통령 선거 때는 가장 우선적으로 공약으로 국민 앞에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 후 새 정부에서는 기필코 조속히 실시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관계장관으로 하여금 조심스럽게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그 시기와 방법을 놓고 검토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저는 금융실명에 대한 법률은 그 내용에 있어서 금융실명제의 참다운 의미와 그 실효성을 반감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고 국회에서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법률을 개정하자면 예상되는 부작용이 너무나 큽니다. 가령 금융실명제의 실시 문제가 논의될 때마다 금융시장이 동요하고 경제 안정이 위협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봐왔습니다. 고심 끝에 저는 대통령 긴급재정명령으로 국회에서 법 개정 절차를 대신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명실상부한 금융실명제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렇게 대통령 긴급재정명령으로 실수할 수밖에 없는 저의 충정은 국민과 국회의원 여러분께 깊이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 금융실명제는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자신의 명의로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해온 절대 다수의 국민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실명에 의하지 않은 금융거래는 소정의 기한 내에 실명으로 명의를 전환하시면 됩니다. 등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뭇 지루할 수도 있는 내용인데 읽으면서 제가 약간 살짝 복받치네요. 왜냐하면 금융실명제라는 단어를 불법 공모에도 금지로 바꾸면 지금 상황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일반 서민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예, 그리고 경제 민주화, 그리고 정치와 경제의 거문유착, 부정부패의 원칙적인 봉쇄, 진정한 배분의 정의, 예, 민주주의에게 건강한 민주주의와 활력이 넘치는 자본주의를 꽃필 수 있다. 정치와 경제 선진화를 이룰 수 있다. 다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사실 이 글을 글로 읽어본 적은 없고 영상으로 저도 김영삼 대통령을 상당히 좀 좋아하는 입장이라 그래서 93년도에 대통령 취임하시고 그러니까 하나회를 척결했잖아요. 하나회를. 그래서 하나회 척결을 지금 박순영 작가가 얘기하시는 금융 카르텔 척결 이런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회 척결도 하나회 척결이지만 우리가 군부 독재가 일어나지 않고 문민정부에서는 유일무이한 게 바로 이 긴급 경제명령권입니다. 대통령께서 긴급 경제명령, 그러니까 헌법 제76조 1항에 근거해서 긴급 경제명령을 발동한 것은 그게 끝입니다. 처음이자 끝이에요. 바로 금융실명제가 처음이자 끝입니다. 그 이후로 어떠한 긴급명령도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왜 이 긴급명령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그리고 또 왜 금융실명제를 말씀을 드리냐면,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상당한 저항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있다고 예상이 되죠. 예, 대통령 한 명의 결단으로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인가, 이런 생각도 솔직히 드는데, 법적인 제도적인 것은 있습니다. 말하자면 대통령께서 국회로 이걸 넘기지 않고 본인이 직접 하겠다고 하면 긴급 재정 경제 명령권이 있어요. 76조 1항에 있는 거죠. 이게 왜 필요하느냐? 이걸 사실 김영삼 대통령께서 만약에 이걸 한 이유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금융실명제라는 것이 다 좋아. 전 국민의 80%가 원해. 그러니까 불법 공모도 금지도 마찬가지잖아요. 전 국민의 80%가 원하는 거야. 근데 왜 안 해? 거문유착이 있는 거죠, 솔직히. 예, 거문유착. 국회의원들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이고 다들 겉으로는 다 찬성하고 서로 이해해주고 정말 맞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당장 뒤에 가보면 그 사람들끼리의 어떤 돈의 문제가 정산이 안 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지원을 받았을 것이며 또 거의 관련된 큰 거대한 금융기관의 달콤한 돈의 맛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의 맛이라는 영화에도 나오지만 그 돈이라는 것이 정말 달콤하잖아요. 예, 그리고 반대급부 없는 돈 같은 느낌. 특히 금융기관에서의 돈은 무지막지하게 큰 돈이란 말이지. 예, 얼마나 쉽게 버는 돈입니까? 공매도라는 것이 아시겠지만 그냥 젊은 애들이 아르바이트하고 아주머니들이 청소해가지고 식당 일 해가지고 번 돈을 그냥 공매도로 그냥 싹 빨아버리는 게 바로 불법 공매도예요. 그렇게 쉽게 번 돈을 누구한테 주겠어요? 바로 정치인, 그리고 관료들, 그리고 그만큼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뿌렸겠죠.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예? 김영삼 대통령께서 93년도 8월 12일 날 전격 발표할 때, 이경식 부총리, 그러니까 당시 이경식 부총리가 경제기획관이었어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당신만 알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경식 부총리로 자기 사돈도 있고 다 그러니까 소위 차명 계좌가 다 있는 거예요. 그때 누구나 다 차명 계좌가 있었을 때야. 그리고 웬만한 관료가들이 사실 얼마나 재산이 있겠어요. 나중에 금융실명제가 발표되고 나서 이경식 부총리 사돈이 엄청 서운했다 그래요. 어떻게 나한테까지 얘기를 안 해줄 수가 있냐. 아니 그럼 이거 왜냐면 금융실명제가 딱 이 시간부터 금융실명이 되는 순간 차명거래 했던 사람들은 완전히 손해를 보게 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 돈, 그때 돈을 갖고 채라는 영화 그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돈이 들어가 있는 거를 못 찾는 거지. 금융실명제에 의해서만 돈을 찾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으로 생각하면 불법 공매도 금지는 금융실명제에 비하면 세 발의 피야.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데 했어요. 이걸. 이 어려운 걸 긴급 경제명령으로 해낸 겁니다. 예? 5공화국, 6공화국의 그 무서운 군부 독재 시절 그거를 어떻게 보면 겪고 나서 그걸 겪고 나서 얼마나 많은 그 검은 돈이 있었겠습니까? 유착이 있었겠어요. 그만큼의 유착이 지금도 있겠죠. 근데 이게 그 주체만 바뀌었죠. 지금은 이제 검은머리 외국인들 그리고 큰 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정치권하고 유착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만약에 이걸 할 거면은 이걸 불법 공매도 금지를 확실하게 정말 처벌하고 나온 뭐 신한증권이든 뭐 어디 증권이든 간에 그게 이제 만약에 딱 지금처럼 뭐 불법 공매도 금지 딱 이렇게 해놓고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뭐 걸려도 뭐 유야무야 뭐 한두 대 하지 말라 그랬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옛날에 뭐 차명 계좌라는 것도 금융실명제 없을 때도 차명 계좌로 하는 사람이 국민들의 몇 프로나 됐겠어요. 99%는 다 자기 이름으로 하는 거야. 왜? 돈도 없는 서민들이 무슨 차명 계좌를 해요? 대부분 다 자기 계좌를 하지. 돈 몇 푼 번다고 남의 이름으로 계좌를 하겠습니까? 결국은 그때도 돈 많은 1%의 사람들이 차명 계좌를 썼다는 거지. 예, 똑같은 겁니다,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불법 공매도, 일반 국민들이 불법 공매도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1470만 개인 투자자들이 불법 공매도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불법 공매도 할 사람들은 1%의 사람들이겠지. 1%도 아니겠지. 0.01%. 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회로 넘어가는 순간 제가 봤을 때는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 어느 국회의원이 이거를 선뜻 하자. 뭐 법으로 제정해서 불법 공매도 하는 순간 뭐 재산을 뭐 다 몰수하고 환수 이익을 싹 다 몰수하고 그리고 실제로 법적 구성시켜서 뭐 상당한 중형을 때린다. 뭐 이런 어떤 특별법을 제정하는데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그걸 동의해 줄 수가 없어요. 자기들한테 호주머니에 들어왔던 돈이 그냥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 올 텐데. 결국 마지막 방법은 뭐냐면 대통령의 결단입니다. 예. 김영삼 대통령 같은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록 뭐 이게 헌법 76조 1항에 근거한 긴급 재정경제 명령권에 의해서 가든 아니면 정말 뭐 검찰들을 완전히 이끌어가지고 검찰 본인이 갖고 있는 그 검찰 조직으로 수술을 하든 아무튼 김영삼 대통령께서 93년도 8월 12일 날 했던 그 결단으로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결단으로 안 하면은 제가 봤을 때 요거는 정말 어려운 일일 것 같다. 일단 정치인들, 관료들, 그리고 기업가들, 그리고 수많은 돈 많은 사람들이 이게 막 얽혀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쉽게 돈 벌어왔던 거 그걸 어떻게 끊냔 말이야. 마약보다 못 끊은 거야. 마약보다 끊기 힘든 게 돈의 맛 아니겠습니까? 쉽게 돈 벌어왔던 거를 이번 달까지 수천억 벌던 거를 다음 달부터 그냥 빵원? 이걸 어떻게 하냐 말이야. 그걸 뭘로 채우냐는 말이지. 왜? 지금까지 돈 쉽게 벌던 사람이 어렵게 돈 벌려고 못 벌잖아. 응? 옛날에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느끼는 거지만 그 사람들이 결국은 다 검은머리 외국인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사람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정말 뭐 대통령께서 금융실명제를 결단하는 김영삼 대통령의 마음으로 결단을 해야 해결될 문제일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